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는 소액인데 야 저건 너무 크잖아, 저건 내 거가 아니야. 은행에 나온 물건도 50억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부터 듣고 나서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저건 나는 한참 먼 얘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거를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저도 적은 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10원짜리부터 모아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정말 1억 2천까지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돈 모으는 것부터, 저축부터 시작했어요. 저축으로만 거의 그 정도 금액을 모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부동산을 한 3개를 사고 전업 투자를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단계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액에서 시작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그 다음에 또 큰 자산가로 바뀌어가는 부분이 아마 궁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금 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은 강의 제목에도 소액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해요. 또 대출, 뭐 레버리지, 그쵸? 이런 거. 저는 물론 이거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되면, 제가 자산이 많아지면 큰 물건을 저는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자꾸 해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모으면 큰 거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구경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돈이 적은 상태에서도 항상 큰 물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큰 물건을 봐야지만이 여기에서 소액이랑 이 대출을 바라보는 것과 큰 물건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출을 활용하고, 야 그렇게 수십억을 대출 받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임대를 세팅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큰 물건을 바라봐야지만이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 여기를 임대 세팅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오히려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플러스 만들면서 아까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면 뭐예요? 매매 차익도 이 10억대 이상으로 크게 거둘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소액으로만 가지 마시고 지금 없어도 향후 5년 10년에 하는 물건도 미리미리 구경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설명드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 이거를 수천만 원 매매 차익이 아니에요, 월세를 받는 법, 이거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사무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애매한 물건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물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항상 비춰진 곳만, 자기가 딱 볼 수 있는 것만 보는데 이 뒤에 이쪽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와서 아까도 보면은 안 좋은 물건, 떨어진 물건 하면 그냥 선입견으로 패스 여기서 가면은 거의 다 패스라고 하지만 사실 계속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뭔가 금가루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의 가능성도 염두에 보고 물건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 검색을 할 때 그냥 겉만 보고 항상 패스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근린시설 모텔 건물이에요. 모텔이 경매로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로 많이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숙박시설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왜 나와요? 맞아요, 수익이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거를 2007년인데 낙찰이 13억 2,100만 원에 낙찰했어요. 13억 2,100만 원에. 여기 2등 입찰가, 2등이 12.5억이 저예요. 네, 2등이 접니다. 이 과거 이 당시부터 좀 큰 물건에 도전을 했는데 이때도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부분 수리를 해가면서 전체를 좀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저는 제가 무조건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어떤 물건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저거는 모텔인데 1층하고 2층은 목욕탕으로 돼 있어요. 목욕탕으로 거의 뭐 90평 가까이 되고 3, 4, 5층이
물건이 숙박시설로 돼 있어요. 이게 3, 4, 5층이 모텔입니다. 여기 3, 4, 5층은 방이 여러 개가 있고 1, 2층은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때 유행했던 물건의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1, 2층에 목욕탕을 안 가게 돼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대형 찜질방을 이용할 때부터 1, 2층이 안 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 4, 5층도 영업이 안 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목욕탕도 영업이 안 되고 숙박시설도 영업이 안 되는, 전체가 보면은 한 400평이 넘는 규모로 덩치가 큰 물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제가 왜 확신을 했냐? 아까 경매로도 나왔지만 이게 공매로도 나왔어요. 공매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이 20억 됐는데 이게 10억까지 떨어졌어요. 10억까지 유찰, 10억까지 유찰됐는데 제가 11억을 썼어요. 11억.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독이에요. 단독 낙찰. 공매로 썼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11억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매로 나왔던 물건을 11억을 썼는데 단독으로 낙찰 받았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채납액을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공매 들어갔던 거를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 절차가 취소가 된 겁니다. 저는 저 물건이 좋았으니까 입찰을 했겠죠. 11억에 단독으로 샀는데 정말 좋았었는데 이거가 취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1억에 단독으로 그냥 한 명이 샀는데 이게 경매로 나왔을 때는 과연 몇 명이 들어올까? 내가 얼마를 더 써야 될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1억의 단독이었지만 플러스 1.5억을 더 적은 거예요. 12억 5천 적었잖아요. 1억 5천 적은 돈 아니죠? 2억 5천 적으면 그냥 100% 내가 이거는 내가 무조건 먹을 거야, 내가 낙찰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13억 2천에 가져갔어요. 물론 저게 저 물건만 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저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지만이 되는 물건이지 저 물건으로는 지금 목욕탕 장사도 할 수 없고 숙박시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물건을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되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노란색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내 위치한 모텔인데 일단은 찜질방 1, 2층은 대형 찜질방이 생겨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모텔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모텔도 잘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제로 이 주택가예요. 주택가고 앞에는 이렇게 세차장이 있네요. 앞에 세차장인데 여기에 지금 모텔이 있는 거예요. 위치만 보더라도 이런 모텔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일단 입지가 별로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술집이나 그 음식점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주택가에 세차장 앞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곳은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 모텔로는 선호하지 않는 입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엄청 좋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저거를 모텔로 보지 않았거든요. 물건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여기 있어요. 역. 지하철 여기 있는데 역에서 350m 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입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경인교대라고 해서 대학교가 있고 대학교에서 도보로 한 800m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요? 자, 지금 역에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지금 직장인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교대예요. 교대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보다도 지방에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있는 기숙사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원룸의 공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텔을 받아서 3, 4, 5층은 그대로 방이 있잖아요. 방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고시텔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고 고시텔 뭐 용도 변경 안 해도 돼요. 숙박시설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투숙객을 장기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층은 거의 손을 안 대고 돈을 벌 수가 있고 1, 2층은 어떻게 돼요? 1, 2층은 제가 돈이 그때는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한 개씩 철거하면서 거기에 전체 또 남자 고시텔을 만들 생각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게 지금 모텔로는 영업이 안 됐지만 제가 저 400평을 만들면 4천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받았을 때 아까 처음에 공매로는 11억 받았잖아요. 경매로는 12억 5천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1등은 13.2억을 썼는데 여기서 이게 매매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당시 계산했던 매매 가격은 45억이었어요. 45억. 그러니까 제가 11억에 받아서 한 30억을 더 버는 인생 물건인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물건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제가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목욕탕 있는 이 물건이 1, 2층 여기는 전체 고시텔 중에서 이거를 지금 한 층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방을 여러 개로. 또 2층도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여기는 지금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영업이 안 되는 애물단지지만 여기에서 가까운데기 때문에 약 4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주는 그런 물건으로 저는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복수금님, 갑자기 물건이 예뻐 보이죠? 물건이 그래요. 어떤 옷을 알맞게 입혀주냐에 따라서 얘가 가치를 더하기도 하고 일을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모텔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적지만 교대가 있어서 그런 원룸의 수요가 많고 또 역과 가까워서 직장인의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거는 또 괜찮은 옷을 입혀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런 물건을 보고 나면 떨어지고 나서도 저는 항상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시간이 좀 흘러서 낙찰받던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바꾸었을까 저는 그거를 항상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상상을 했지만 그 1등은 저보다 또 더 괜찮은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등이 했던 걸 보면 저는 또 이런 비슷한 물건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니까 늘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6개월이 지나서 방문을 했더니 이게 모텔로 이용하지 않고 고시텔로 바꿔놨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띄워놓고 모텔 그대로 색깔도 핑크색에 그냥 모니터 갖다 놓고 장 같은 경우도 거의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거를 고시텔로 그냥 바꾼 거예요. 저랑 생각이 같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문의했을 때 자리가 없어요. 만실이에요, 만실. 그래서 이 물건도 정말 대박 케이스, 인생 물건 이렇게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부터 이게 모텔로는 안 되지만 이 숙박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겠다고 하는 거를 늘 머릿속에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그냥 아예 사라지고 소멸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허름한 거를 매입을 해서 더 괜찮게 바꿔서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2007년 거를 보여드렸지만 과거부터 그런 생각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이어올 수 있던 거지 그냥 어느 거 유행하는 거 반짝 찾아서 했던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이렇게 입지가 좋고 위치가 좋았던 거는 조금 바꿔주면 잘 채울 수 있겠구나 이런 부자의 생각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도 9억 정도 9억 3천에 샀던 물건인데 방 67개에 있는 물건이니까 보통은 다가구라고 하면 뭐 8가구 아니면 10가구 뭐 12가구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방이 67개라고요. 67개. 그것도 여기서 1분 거리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론을 낸다고 하면 절대 우연한 성공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부자의 생각 아니면 긍정의 생각 여기서 출발해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작은 걸 갖고 있어도 나는 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시도를 해가면서 결국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성공은 과거부터 하나씩 생각이 바뀌면서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자 생각 하나씩 굳혀가면서 인생 물건 받으시고 자, 여기서도 또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 경매는 돈을 정말 1.5억 더 써서 12.5억에도 못 받았는데 공매는 11억에 혼자 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떤 거를 더 경쟁이 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항상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동사무장 쇼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 더 많이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